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네 분이 의기소침해 보일까요? 시장 분위기가 재미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정태근 이사께서는 어떤 한 줄 평 주시겠어요?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날씨도 춥고요. 시장도 약간은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다가 코스닥이 오랜만에 0.9%가량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섹터 흐름도 좋지가 않고요. 수급도 약간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오가 좀 강세를 나서주기를 원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이러스 테마가 좀 식었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도 되지 않은 채 좀 식어버렸습니다. 물론 다음 주 봐야 되겠지만 오늘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작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어저께 LG에너솔루션 적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그 영향이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와 동반해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유리기판을 포함한 반도체 전부 이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코스닥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섹터 흐름도 좋지 않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반 매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마 시장을 좀 끌어내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700포인트 지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건전한 조정이라 볼 수 있겠지만 700포인트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은 코스닥의 어떤 700포인트 중요성은 좀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야겠네요. 예. 잘 지켜진다는 가정하에서 또 볼만한 부분, 혹시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화진 과장께서는 지금 시장 주목해서 봐야 하는 매크로 데이터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1월 30일 날 이제 FOMC가 열릴 거고, 물론 다음 주에는 또 우리나라 금통위까지 있습니다. 결국 오늘 고용 보고서와 다음 주 15일이죠. CPI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물론 이게 최근에 이제 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1월 달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충분히 좀 부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이전에 물론 거기에 따른 이제 경계감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물론 대표적으로 한 1월이나 2월쯤 같은 경우는 CPI 자체가 좀 계절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에너지 가격이나 자동차 가격, 주거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그동안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하게 되면서 그런 부담 자체가 조금 정도 희석될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1월 30일 그 사이에 대한 반응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동안 CPI 정도에 대한 부분은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크게 시장을 변동시킬 만한 요인은 조금은 작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좀 미국 시장과 조금 다른 디커플링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크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고용 보고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이 강한 흐름은 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그러니까 달리다가 쉬어가고 또 달릴 채비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러면 어떤 기업이 더 크게 달릴지 투자 포인트 체크하도록 하고요. 정영훈 과장께서는 어디에 시장 주목하십니까? 네, 우선 최근에 오늘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은 워낙에 연초에 시장이 좀 랠리를 이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급반등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모두의 그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국내 증시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작년에는 가장 부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가장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이제 강달러의 다소 이제 완화와 더불어서 최근에 또 외국인 수급까지 유입이 되면서 국내 증시, 특히나 이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 흐름이 뛰면서 강한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약간 이제 순환매성, 그런 좀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 위주의 좀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한 2,400선은 이제 바닥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바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단기간에 뭐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1분기 이제 어닝 시즌을 맞아서 이런 실적주를 중심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허. 실적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실적 데이터가 잘 나오는 쪽은 수출 기업이지 않을까 싶고 오늘 수출 기업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게 또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건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시장 어디에 주목하세요? 네, 저도 실적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 미국 쪽에서 나와 있는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좀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고용 데이터들도 사실 각각의 고용 데이터가 어떤 건 되게 좋게 나오고 어떤 건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금리에 대한 흐름과 향후에 이런 기술주들이 계속 달릴 것인지에 대한 좀 물음표가 생깁니다. 뭐 단기간에 조정으로 끝날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실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조선 같은 이런 산업군들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금일 변압기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또 투자 경고에 받다 보니까 단기 차익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나머지 쪽들에 대한 흐름도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서 모멘텀이 붙은 뭐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붙어주면서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상승을 해도 크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이유가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워낙 실적이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내에서 뭐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모멘텀이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지수에 너무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산업별 모멘텀이나 뭐 실적 베이스 그리고 미국장도 곧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제일 강해지는 또 시즌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 다 공통적으로 보시네요. 큰 그림보다는 좁혀서 작은 그림 위주로 공격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기업이 가장 좋아 보이는지 각각의 의견 잠시 후에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시황센터 가겠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새해 들어 지속됐던 상승 랠리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미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 속 대형주 중심의 약세가 지수 하방 압력을 주면서 고우장에서도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여주는 전광판 테마 업종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테마 내에서는 원전과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도 상승이 상위단에 있습니다. 장기 테마 내에서는 자율주행과 ESS, 자동차 부품이 상위단을 차지하고 있고 단기 테마에서는 정치 테마주 그리고 차량 경량화와 피팅, 지역 화폐가 상위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업종 상위에서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금융이 1, 2, 3,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의 협력 소식에 자동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현대차는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로봇 등 사업 운영 전반에 AI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주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관련주, 로봇주도 함께 들썩였는데 현대자동차 대표주 가운데서는 현대차가 6%대, 현대오토에버가 5%대, 한원시스템과 기아도 3%대,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전주도 살펴보시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세계 원자력 발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해 원자력 수출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미 정부 간 MOU 체결소 협상 막바지에 이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원자력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상승분을 조금은 줄이긴 했지만 오르비텍이 14%대, BHI와 우진엔텍도 10%대, 8%대 강세입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도 상했단에 있었는데요. 미국이 태양광 관련 투자세액 공제 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 에페라모터스의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외 오늘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흐름도 좋고요. 수출주들의 상승도 지속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 전망 속 2차 전지주와 소매유통, 백화점과 면세점주들이 하락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 조정 양상이 지속되면서 가상화폐 테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 전략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볼만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시장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소외받았었던 앞서서 이제 못난이주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소외주, 정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소외주인 원전 관련 기업들, 기자재까지 들썩여서 참 모처럼 반가운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매출은 앞으로 잘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고 웨스팅하우스랑 특허 분쟁이 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도 결성될 거다 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믿어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좀 우려했었던 원전 수주 따내는 것도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태근 이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경수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대감으로는 뭐 추적 상승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탈탈 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감이 한 상승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실적인 어떤 수주 계약을 하게 되면서 2009년 바라카 원전 같은 그런 소식들이 나와야 아마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에 조금 기대를 할 만한 부분들은 결국 SMR 쪽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 소식도 좀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수출 협정 약정 체결이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제 나왔던 소식이고요. 오늘 새벽에 뭐 단독 기사를 통해 가지고 한수원하고요. 그리고 분쟁이 있었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간의 합의안이 조만간 이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22년도부터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합의안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거를 호재로 봐야 될까요? 악재 해소로 봐야 될까요? 일단 악재 해소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일단은 이 웨스팅하우스 이슈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원전을 추진하는 건 AI 그리고 앞으로 양적 컴퓨팅 이런 걸 통해서 전력 소모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노후 전력망 교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신재생 쪽으로 어떤 전력 인프라 구축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AI까지 보태진 상황들이거든요. 이 부족한 전력을 단기간에 LNG로 이제 마련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원전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2040년도 전력 발전을 목표로 하게 된다라면은 올해부터는 SMR 관련되었던 수주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져요. 이게 SMR 쪽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티라든지 BHA 같은 종목 실적으로 어찌 보면 SMR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MR 관련했던 수주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단기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아마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아마 추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SMR 쪽으로 어떤 수주 구체화라든지 아니면은 체코라든지 폴란드 이쪽의 어떤 수주 확정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아마 좀 추적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웨스팅하우스 악재 해소 기대감과 지금 말씀 주신 한미 제3국 원전 수출 관련 소통 체계 구축 MOU 체결 소식. 결국에 이거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확정 기대감인데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낼 때 팀코리아가 결성돼서 이제 국가가 국가 간에 거의 이런 수주를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은 팀을 꾸려서 갑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시공 능력이 가장 이제 높게 평가되는 건 현대건설 알고 계실 거고 부품과 뭐 유지 보수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그럼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게 또 원전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경수로 원전 그리고 예. 또 이제 SMR 쪽이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으로 소식이 나오냐에 따라서 나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유럽 쪽 같은 경우는 합의를 본 게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설계 쪽으로 이제 가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유럽 쪽은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중동은 이제 우리나라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설계 쪽 같은 경우 한전 기술을 봐야 되고 그리고 경수로 원전 쪽 같은 경우 원전 주기기를 보게 된다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봤을 때는 뭐 SMR도 그렇고 경수로 원전도 그렇고 양적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수로 쪽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일단 볼 수밖에 없고 만약 설계 쪽까지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한전 기술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SMR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실적으로 연관된 기업이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SMR 설계 기업들 중심으로 수주를 받으려고 지금 총력을 좀 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부품을 공급하고는 한신기계 이쪽으로 압축이 된 상황인데 네. 앞으로 새롭게 뭐 SMR 수혜가 되는 기업이 나오게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보셔도 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이 좀 더 잘 돼야죠. SMR은 그 추이를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이었습니다. 반도체 갈까요? 참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UBS가 어제 긍정 리포트를 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춥다, 겨울이다,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더니 의견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외국계 순매수 1위가 SK 하이닉스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물론 이제 전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가이던스 자체가 조금 많이 낮아졌었는데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고 UBS에 대한 스탠스가 일단 변경이 되었다는 점을 봤을 때 물론 최근에 뭐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어느 정도 반등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우리가 이제 CXMT에 대한 메모리 이제 공급 이슈가 결국에는 디램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하락세를 계속 유발할 수 있다는 움직임도 있겠지만은 대신에 제조업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가격에 대한 반등 기대감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반등했다기보다는 결국엔 새로운 이제 뭐 엔비디아 블랙에 따른 이제 향후에 뭐 HBM4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 물론 최근 두 회사들 같은 경우 6월쯤 이제 양산에 대한 어느 정도 시기를 봐왔을 때 어느 정도 리드 타임상 거의 지금부터 이제 신규 주문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1월 31일 날 삼성전자도 당연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전영은 이제 부회장이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고 23일 날 이제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동안 HBM3E 이제 12단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호퍼나 이제 블랙 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쪽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블랙에 들어갈 뭐 HBM 뭐 12단이나 뭐 16단이나 추후에 이제 HBM4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는 HBM4에 대한 선점 효과가 결국에는 주가를 6만 원이든 7만 원이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CTC 2024가 아마 3월 중순쯤에 열릴 겁니다. 그때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이 어느 정도 그와 관련된 뉘앙스를 좀 더 강하게 푸시할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HBM 밸류 체인 단으로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물론 이제 반도체 장비단에는 특히 한미 반도체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물론 예. 이제 이번 주에 뭐 마이크론 이제 공장 증설은 물론 지난 3분기 때부터 강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SK 하이닉스발의 그 TC 본더 장비가 그 90%가 한미 반도체고 마이크론도 80%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이제 본격적인 증설에 대한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고 그에 대한 설비에 따라서 오히려 TC 본더 장비에 대한 주문 오더 물량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 작년 1분기 때부터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좀 성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HBM4에 따른 장비에 대한 마진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스펙업에 따른 부분들이 충분히 기회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HBM에 대해서 앞으로 뭐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거기에 동의하진 않으셨고 조금 더 이제 상승 주가 측면에서도 앞으로의 수출 데이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보고 계시고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대 자동차 쪽이 굉장히 흐름이 좋죠. 이제 미국 쪽에서
그 다음 주에 미국 도로를 운행하는 커넥티드 차량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사용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 규제 조치를 발표한다고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사실 숨겨진 뭐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오늘 좀 좋은 편인데 전반적인 뭐 현대차 그룹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우선 뭐 현대차 그룹주는 어제 또 이제 대규모 이제 투자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 최대 규모의 올해 한 24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 발표와 함께 어제 주가가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이제 엔비디아 뭐 협업 관련한 그런 또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이틀 연속 좀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이러한 이슈들, 뭐 앞서 말씀해주신 뭐 커넥티드카 관련한 그런 좀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들이 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주가 상승은 역시나 지금 뭐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이 워낙에 좀 낮은 수준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제 환율 이제 급등으로 인해서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YOY로 상당히 좀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그런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번 1분기 어닝 시즌에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역시나 지금 자동차 업종, 뭐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또 이제 올해 이제 우려감이 제기됐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감익 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판매 대수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점, 즉 이제 Q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뭐 환율 효과라든지 뭐 지금 P에 대한 부분은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현대차가 올해 판매량 목표치 자체도 거의 뭐 제로 베이스로 지금 제시를 한 상황이고 기아차도 뭐 한 4% 정도 성장을 목표치로 좀 잡아놨기 때문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판매량이 좀 쉬어가는 한 해라는 점, 그리고 또한 또 이제 뭐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러한 정책적인 좀 불확실성이 역시나 좀 주가에 좀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좀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다소 아직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적인 그런 좀 반등 영역으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는 의견 그렇게 주신 것 같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중국산 소프트웨어도 못 쓴다, 미국에서. 이런 관점에서인지 슈어소프트테크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이런 거는 의견 어떠신지 정영훈 과장께서. 네, 사실 근데 오늘 뭐 이제 커넥티드과 관련해서 사실 커넥티드과 관련한 뭐 그러한 관련주라기보다는 역시나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로 가는 어떻게 보면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그러한 이제 관련주들이 같이 이제 주목을 받기 마련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별다른 그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한 뭐 커넥트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이러한 테마성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급등했었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세코닉스라든지 뭐 모트렉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오늘 대부분 뭐 주가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단기적으로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역시나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이러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1분기 그러한 부분이 좀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과연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시는가 궁금해지는데 거의 대부분 보수 쪽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유망주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 살짝 봤더니 바이오네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이것도 참 반가운 반등입니다. 그 태양광 소재, 가장 대표적인 소재가 폴리실리콘인데 그 가격이 정말 처참하게 작년에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반등 추세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중국
대부분의 태양광 기업들이 감산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 영향에 일단 가격이 회복되는 것인가 주목이 되고, 그럼 우리나라 어쨌든 소재 가격이 올라가면 수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양광 이제 좀 볼 때가 됐나라는 고민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하창원 본부장? 네, 뭐 일단은 뭐 감사한 효과도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연초부터 이제 중국산 관련된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폴리실리콘 이런 쪽의 관세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또 이제 50% 상향 조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서 풍력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계속 규제를 하고 있지만 또 태양광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보조금을 유지하겠다라는 스토리도 있었고, 오늘 또 LG에너지솔루션이 또 배터리 쪽인데 또 태양광 관련된 또 이제 배터리에 대한 공급 수주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일단은 좀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론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결국엔 에너지원이 계속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었던 이제 원전도 재가동을 했었고, 그런 이슈로 미국장에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원 중에서 뭐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부분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니까 나머지 두 부분이 좀 이슈가 강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이 이전에 폴리실리콘 치킨 게임 이후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가져갔는데 이렇게 배제를 하게 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중국 외 지역에서의 폴리실리콘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정말 태양광 봐도 되는 걸까요? 저희가 하도 이제 신재생종을 속아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일단은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인데, 일단은 증권가에서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 리포트를 이미 썼고요. 또 이제 이 판매되는 것 중에서는 이제 N타입 태양광 모듈 쪽에 대한 이런 수출 기조 그리고 확대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P타입보다는 가격도 좀 비싼 부분이 있고요. 관련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관의 수급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좀 턴어라운드 기조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국 기업에서 뭐 포스트솔라부터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이 좀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기조도 미국장에서 열려 있기 때문에 뭐 통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수요 확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턴어라운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질 확률은 좀 높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예. 관심주로 두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세가 좋기는 좋습니다. 연속된 회복세가 태양광 쪽에서 나오기를 바라면서 시황센터 가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담아가고 있을까요?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외국인이 지난 5거래일간 코스피를 담으면서 매수한 금액은 1조 8천억 가량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를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쉬어가는데요. 그래도 매도 금액은 500억 원 가량으로 매도의 폭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기관은 3천억 원대 꽤 크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담은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양조체 모두 현대차와 기아를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하지 않으면 섭섭한 종목이죠. 어제 현대차 그룹의 역대급 투자 소식에도 현대차는 약보합권 마감했는데 오늘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제휴 소식에 반응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기아를 순매수 상위 올려두었는데 오늘도 상당한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대차를 7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고요. 기아는 장중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2.8%까지 상승, 3거래일째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지만 장중 3%까지 상승한 것에 비교하면 현재는 0.24%로 상승폭을 꽤 많이 반납했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를 3거래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종목도 살펴보시죠. 오늘 원전주 강한 가운데 기관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했고요.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인데 SK 이노베이션은 매수했습니다.
이틀 전 국내 정치적 불확실함 때문에 폴란드 측의 방한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K2전차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 중 하나인 만큼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제장 마감 후에 방산청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마지막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5거래일째 매도, 기관도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중에서도 매수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한 종목은 바로 HLB입니다. 어떤 매매 포인트가 있는지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외국인은 테크윈과 제우스 또 이오테크닉스를 매수하면서 반도체 장비주 위주로 담았습니다. 특히 제우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주기도 하지만 로봇으로도 사업을 넓혀가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죠. 현재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은 알테오젠과 함께 코스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했다면 코스닥에서는 BHI를 담았습니다. 원전주 안에서 기관의 픽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연초 20% 상승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에코프로 BM 오늘은 7%대 크게 하락하면서 전일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봇주에서는 현대차가 지분을 투자한 바 있는 클로봇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메이저 주체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소외주의 반란이라는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소외받았던 섹터 게임주에서 한번 볼까 합니다. 외국인 순매수 5위 크래프톤 가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하고 국내 정치적 이슈에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섹터라고 보면 엔터와 게임일 겁니다. 특히 게임에는 방어적 관점 수급이 지금 하방 지지를 해주는 양상인데 특히나 크래프톤의 주가 상승률이요. 사실은 작년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0% 이상 급등한 데 이어서 올해 들어서만 또 7%의 반등세가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태근 이사께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게임 업종을 떠나서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같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한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작년 한 해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지만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었다라면은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인가? 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어떤 최근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게임주는 어쩔 수 없이 신작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업데이트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엘리멘탈 테마 모드를 출시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 실적도 뭐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앞서 나가서 이제 2025년 1분기 실적까지도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 모멘텀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앞으로도 우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 여기다가 또 힘을 또 보태줄 만한 부분들은 또 신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인조이 요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서브노티카 2 그리고 다크앤다커 모바일 요 세 가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뭐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좀 밀어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8월달 이후에 35만 원 돌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올해 1분기까지 실적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면은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뭐 35만 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위기가 좋았어요. 생각보다 강했던 크래프톤 추가 상승 여력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 특징주.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HLB 가겠습니다.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화진 과장께서 바이오를 워낙 잘 분석을 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바로 질문 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3월까지는 뭐 FDA 승인 여부가 좀 기대가 되는 거고 물론 작년에 재신청을 했고 뭐 CRL 이후에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은 단순히 이제 외국인과 최근에 연기금의 수급은 어느 정도 FDA 승인 기대감 저는 이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대한 시장, 물론 간암 치료제 시장이 23년도에 3조고 작년이 한 4조 정도 시장입니다. 근데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로슈입니다. 로슈의 이제 티센트릭이나 이제 아바스틴 병용요법을 통해 가지고 한 점유율이 한 69.7% 정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1차 치료제 시장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험난한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리보세라립이나 이제 캄켈리주마 변형요법도 당연히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긴 했습니다. 물론 로시와 충분히 경쟁할 만한 임상 데이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객관적 반응률이나 뭐 생존율 자체에 대한 데이터도 좋긴 하겠지만은 결국 그 이후에 과연 이 시장을 얼마만큼 이제 들어올 수 있느냐죠. 물론 지금 HLB 하나만으로도 시총이 한 10조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4조고 실제로 29년이나 30년을 가더라도 사실 10조밖에 안 되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황양의 렉나자 같은 이제 폐암 치료제 시장이 오히려 15조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타그리스와 나누는 시장이고 실제로 간암 치료제 시장은 뭐 바이엘이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아직 그 BMS와 같은 여러 빅파마 업체들이 같이 진입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HLB는 만약에 물론 3월에 할 수도 있고 상반기에 FDA 승인을 하겠지만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단기적인 뭐 3월까지는 어느 정도 수급적인 흐름으로 좀 상승할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상승 여력 보셨군요. HLB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일정과 함께 맞물려서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죠. 자, 오후장 유망주. 바로 갈까요? 네 분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영훈 과장께서는 바이오 쪽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출발합니다. 네, 우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가 ADC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오늘 또 이슈도 있었는데 오늘 또 리가켄바이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OU를 체결했다라는 그런 또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 생물보안법이 만약에 이제 새 정부 미국 새 정부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뭐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최근에 뭐 주가 상승도 이러한 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단기적으로 역시나 바이오 업종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서 탑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시나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을 좋아하시는군요. 삼바였고 LS 일렉트릭 가겠습니다. 변압기 최근 좀 쉬는 분위기인데 이때 담아야 하는 걸까요? 네,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 금일 뭐 투자 경고에 따라서 좀 조정이 나서 그렇지 전일까지만 해도 거의 신고가 다시 갱신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향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초고압 직류 변압기 쪽으로 보시더라도 이쪽이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두 번째로 좀 쫓아오고 있는데 어쨌든 본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 확대와 이번에 CES를 통해서 AI에 대한 확대 기조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더 가속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 실적에 대한 베이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수출입 데이터도 초고압 쪽은 직전 연도에서 제일 높게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확실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예, 변압기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정태근 이사께서는 오늘 슈어 소프트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앞에서 좀 다뤘고요. 이화진 과장께서는 역시나 바이오 주목하십니다. 그중에서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오늘의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죠. 네 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